오늘 그 마지막 강의고 그래서 그 몇 분이 알래스카 원시 온돌하고 우리 구들하고 비교에 대한 얘기하고 정말로 우리 온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골고루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자, 온돌의 기원은 어디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걸 이제 추적을 해보자. 그래서 온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전에 그 배웠던 최영택이라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온돌 하면 온돌이란 말은 못 쓰게 하고 구들이라고만 쓰게 하고, 이 고인돌이 온돌의 시효다. 이 고인돌이잖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모양은 비슷해. 근데 사실은 크기가 너무 다르고, 요거는 이제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 위에 이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돌을 두 개 세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있긴 있는데 가장 많아서 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세우고 이 제사를 지냈을까, 무덤을 했을까, 뭐 그 여기서 구들이 나왔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 구들이, 이 고인돌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구들하고도 일부는 연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큰 것도 있지만 또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유래돼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삶을 사는 이 온돌 문화까지 과연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제가 생각한 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온돌을 생각하면 언제 생겼는가라는 거, 어떻게 발전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왜 서양에는 그 사라졌을까 하는 그 의문점. 고대에는 다 있었는데 서양에는 싹 사라져 버린 상태. 그리고 그 우리가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좌식 생활, 앉아서 생활하는 그 우리가 절을 할 때도 여성들도 이렇게 딱 큰 절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이렇게 붙여서 절을 하고, 남성들도 땅에 많은 부분을 접촉을 하는 그 절이 가장 큰 예절인데, 그 좌식 생활에서 발전된 이러한 예절 문화, 그리고 이 좌식 생활이 과연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리고 온돌하고 좌식 생활하고 관련이 있는데, 온돌이 먼저 있어서 좌식을 하게 됐는가? 아니면 좌식을 했는데 좌식을 하다 보니까 온돌이 필요해서 온돌을 계속 간직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온돌의 종주국이라고 그러고 온돌을 쓰는데, 이것이 고구려 때부터인가, 뭐 신라 때부터인가, 아니면 고려 때인가, 조선 시대인가, 이것도 사실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얘기를 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들어눕다, 이 들어가면 누워야 된다 그랬죠. 일어서다가 아니라 일어나다. 일어나면 나가니까, 들어가면 누우니까 들어눕다. 그래서 이 그 말 자체에서 우리가 일찍부터 좌식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의 언어에서 이제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찍부터가 과연 언제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요거는 기존의 학설들입니다. 송기호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역사학자입니다. 물론 저처럼 건축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해사를 주로 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발해사를 한창 하다가 요새는 온돌을 무척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온돌에 대한 책도
그 역사에 대한 책을 쓰고 저랑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온돌이 5,000년 전부터다 얘기를 하고, 이분은 부곡조부터다. 여기 부곡조 써 있죠. 그래서 한 BC 300년에서 500년, 2500년 정도 될 거예요. BC 500년 하면 2000년이니까 2500년 되는데, 이 송 교수님은 부곡조에서 출발을 했고, 그것이 고구려로 넘어왔고, 고구려에서 다시 발해로 갔고, 고구려에서 발해로 갈 때는 이제 고구려 때는 주로 서민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왕궁에는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고구려는 주로 입식 생활을 했다는 거죠. 서민들은 물론 구두를 썼지만, 왜냐하면 말을 타고 기마 민족이 오르니까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주로 평상 생활을 하고 입식 생활을 하는데, 이 발해로 가면서 왕궁에 이제 구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발해로 가서는 그 제대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해에서 여진족 해서 만주족 해서 그 중국의 북방으로 쭉 퍼져 나갔다라는 게 이제 한쪽 줄기고, 또 하나는 이 부곡조에서 발생된 게 하나는 고구려로 갔지만, 고구려에서 갈라진 게 그 백제국,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려가 생기기 전에 주몽이 원래 있던 나라가 부여죠. 부여는 여기 안 나왔는데, 그 북부여가 있고 부여가 있는데 그 부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백제도 마찬가지로 부여의 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부지방 해서 경남 해안, 여기는 늑도 유적이 나오니까 이제 구들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천 늑도에. 그래서 요게 하나는 일본으로 건너가고 신라로 하고 고려로 해서 조선으로 왔는데, 여기 온구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구들이 이렇게 쪽구들, 반구들 조금 했다가 요때 이제 구들이 이렇게 넓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죠.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설명했듯이 온돌은 좌식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입식 생활을 하는 이 쪽구들 형태하고 좌식 생활을 하는 온구들, 통구들 형태가 동시에 존재를 했다. 그리고 우리 온돌은 부곡조 전에 두만강 하구에 이미 돌멩이를 깔아서 흙을 덮어서 위에다 부를 때는 그 하양식 구들이 이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송기호 교수가 얘기한 부곡조가 최초의 온돌이고, 여기서 모든 게 퍼져나갔고, 이게 가장 오래됐다 했는데 그 알래스카 아망낙섬에서 구들이 딱 발견이 됐다고요. 이거는 3000년 된 거로 부곡조보다 무려 500년 이상 앞선 이제 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닉 교수가 사진을 송 교수한테 보내주고 이걸 검증해 달라. 그 중국에 이런 자료가 많으니까 중국 거랑 어떻게 다른가. 근데 이제 중국 거랑 우리를 같은 부류로 보통을 봐요. 왜냐하면 중국은 쪽구들이지만 고구려처럼 이렇게 쪽구들이니까, 지금 중국의 땅이 고구려도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중국이지만 당시에는 고구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온돌은 이게 부분 구들이고 입식형 구들이 또 있으니까 이게 중국 구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송 교수는 중국 구들이나 우리 구들이나 다 같은 구들이니까 뭐 우리 구들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 굴뚝도 있고 그러니까 구들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서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 구들은 중국 구들이 아니다.
입식형 구들도 아니고 좌식, 이 통구들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구들로 보면 안 되고 한국의 구들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오고 가고 하다가 이제 문제의 사진이 이제 이 사진이죠. 요게 그 알래스카에 있는 그 닉 교수가 발굴한 구들입니다. 근데 알래스카도 이제 그 남쪽 부분이 있고 북쪽 부분이 있는데 북쪽 부분은 전혀 이런 게 안 나오는데 남쪽 부분 알류산 열도에서 이게 이제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점선 부분이 딱 보면 고래가 선명하게 등장을 하지요. 고래가 선명하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뒤쪽에 이게 굴뚝 비슷한 게 보입니다. 이 고래가 이렇게 보이고 이게 굴뚝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얼핏 보면은 이게 굴뚝이고 고래가 비슷하니까 뭐 굴뚝, 고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구두를 알잖아요. 불을 그러면 어디서 뗐을까 하면 뗀 자리가 지금 추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굴뚝이라 그러면 불을 이쪽에서 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어렵잖아.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상당히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송 교수는 이게 굴뚝이고 고래다.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건 한국의 고래다 얘기했지만 실제 보면 불을 뗀 아궁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두를 우리가 발굴하고 조사를 하고 여러 계통을 보면 아궁이는 항상 존재하지만 굴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구례 운조로 또 봤을 때 굴뚝이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잖아요. 세워지 굴뚝은 옆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쓰는 게 구세고. 그래서 요게 저도 상당히 의문점이 가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그러면 그 알래스카에 가서 보자. 근데 문제는 알래스카에 여기 흔적이 없어요. 발굴하고 도로 놓고 다리 놓고 다 끝장을 내버렸기 때문에 사진만 있어요. 그래서 당시 발굴을 한 닉 교수를 그럼 부르자. 그래서 이제 KBS하고 얘기가 돼서 부르자. 그러면 온도락해서 돈을 내라. 그래서 난 돈 없다. 니네가 불러라. 공영방송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대신에 내가 그 황토방에서 숙식은 다 제공하겠다. 그럼 뭐 제가 노력봉사만 하면 되니까. 대신에 촬영을 위해서 그 공항까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 공항에서 막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는 근데 제가 늦어가지고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연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구두를 보고 과연 한국의 구들인가 아니면 중국의 그런 그 입식형 구들인가를 이제 판단하게 됐습니다. 요 사진이 그 알래스카 아망락 그 섬의 사진이고 당시에는 온도가 이제 높았고 해수면이 조금 그 낮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림에 보면 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아마 그 저기 구두를 발굴한 점인데 그 이제 이 알래스카에 오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오던가 이 고대 민족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그 의문이 많고 궁금해 하는데 이제 유전학적으로 검사하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하죠. 근데 유전학적으로 검사하는 게 그 상당히 일치도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염색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은 해양성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륙성이라서 완전히 다르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유전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가장 유사해요. 조금 기분 나쁘지만 거의 유사하다고요. 근데 보통 요 그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쪽은 위에서부터 쭉 쌀이 이제 건너오고, 이제 쌀이 중요하니까, 일본은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건너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동 경로인데, 뭐 이제 쌀을 부르는 말이에요. 뭐 쌀, 뭐 살리 플러스 살리 뭐 이렇게 하다가 쌀이 결국 돼서 오는데, 하나는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오고, 하나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본으로 가고, 일본 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남쪽의 해양 문화가 일본이고 우리는 대륙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동 경로를 따집니다. 온돌의 이동 경로를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온돌이 있고 알래스카에 온돌이 있는데, 요게 과연 이동이 가능할까?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 구들이 로마의 온돌, 터키의 온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북옥조보다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하이포코스트라는 온돌도 이제 BC 100년 그리스 쪽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강성하면서 계속 퍼져서 뭐 카라칼라 욕장이라는 건 목욕탕, 각종 목욕탕에 등장을 많이 합니다. 아주 대규모죠. 등장을 많이 해서 유럽 전역으로 로마가 컸으니까 커졌다가 로마가 다 멸망을 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관련성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학자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고대 역사가 없을 때는 그때 로마의 그 목욕탕 시설이나 온돌이 많으니까 거기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이런 학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일제 시대에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이미 고구려나 옥저나 이 남부 늑도가 이미 그보다 오래됐으니까 거기서 온 거는 아니고, 그리고 거리상도 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한반도 보이시나요? 한반도가 여기 있고, 알류산 열도가 이렇게 된 건데, 이 캄차카 반도가 여기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볼 때 맨날 이렇게 펼친 지도만 보면 이 감이 없는데, 이렇게 지구본 지도를 보고 뱅뱅 돌려보면 이걸 금방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 북극이 얼어붙어 있을 때는 배가 항상 밑으로 다녔는데, 이제 여름에는 위로 갑니다. 왜냐하면 위가 더 가까우니까, 북극 항로가 열려서.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뭐 뉴욕이나 LA를 가면 이 알래스카 이 부근을 지나갑니다. 지도로 보면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천 늑도 유적이 여기에 이제 온돌이 등장을 하고, 두만강 하구 유적이 여기 등장하고, 북옥조가 이제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알루산 열도 온돌이 여기 있고, 근데 고래의 이동 경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고, 계절에 따라서 고래가 이렇게 갔다가 고래가 이렇게 오는데, 원래 고래 사냥도 우리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등장하기 전에는 고래 사냥이 이제 얼마 안 됐다. 고래 그렇게 큰 배를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옛날 그 원시인들이 신석기 시대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래를 잡느냐, 그건 좀 무리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그게 거의 3000년이 된 신석기인데, 그게 보면 고래 종류가 다 있고, 고래 잡는 모습도 다 있고, 고래를 어떻게 잡는 것도 다 나타나요. 고래를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그 큰 거를 이제 창으로 물론 찔렀겠지. 찌르기는 배를 타고 가서. 근데 찔른다고 그게 찔려서 나 죽네 하고 잡아가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그림에 창이 있고 창에 끈이 달려서 뭐 이렇게 둥그런 게 있어. 그게 그 지금으로 보면 스티로폴 비슷한 거예요. 물에 뜨는 거. 그래서 그거를 창에다 달아가지고 이제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고래가 찔렸으니까 물속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력이 있으니까 뜨잖아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힘이 딸리면 떠. 그러다 이제 쫓아가. 그럼 또 밑으로 도망가죠. 그러다 또 떠. 그렇게 이제 며칠 씨름을 하면 이게 완전히 지쳐가지고 나 잡아 가시오 하면 그때 이제 찔러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래가 기름도 쓰고 가죽도 쓰고 뼈도 쓰고 이 온돌은 고래뼈가 많이 나왔어요. 이 고래뼈로 이제 온돌도 만들고 그랬다고요. 그 이제 역사학자들이 전에는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원래는 그 이렇게 수렵어로 생활을 하다가 뭐 동물도 잡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정착 생활을 해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간의 수공업이 되고 뭐 산업혁명이 되고 이렇게 보통 저 전에는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수렵어로는 아주 옛날이고 농업은 나중에 생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실제 지금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류학자들은. 왜냐하면 그때도 이게 잡는 놈은 잡고 농사하는 놈은 농사하는 거지 뭐 이게 잡다가 농사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따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이걸 잡아서 나고 이제 곡식을 심을 여름이나 봄에는 또 농사도 하고 그리고 또 먹을 게 없어지면 고래를 쫓아가서 잡고 그러니까 이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경우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 고래가 이렇게 이동한 경로하고 여기 구들 고래가 있는데 하고 비슷하게 분포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이제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 그 고래길을 가다에서는 과연 그 알래스카에 우리 조상들이 구두를 전파했을까? 여기가 아망락섬 그 발굴지 모습입니다. 지금 다리를 공사하면서 그 이제 발굴 현장이 요 아래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교수인데 요 이제 발굴 책임을 맡아서 여기서 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2003년에 요 일을 진행을 했고 2003년에 발굴을 하고 당시에 발굴을 하고 나서 아 이게 뭘까? 이거 못 보던 거다. 왜냐하면 벽난로 스타일도 아니고 방바닥을 뜨겁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참 묻혀 있다가 2008년 돼 가지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발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흙을 솔로 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시간 싸움이죠. 네. 그래서 연도가 이제 그 뭐 9,000년, 7,000년, 4,000년, 3,000년인데 약 그 3,000년 전쯤으로 해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진천에 딱 와서 이제 구두를 이렇게 같이 보고 이제 불을 떼고 모형들을 우리가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보더니 오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망락섬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참 유사하다. 정말 비슷하다. 니네는 아직도 이걸 쓰느냐. 그 3,000년 전에 쓰던 거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자기는 이제 그런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면적의 여러 집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쪽 편, 동쪽 편 해가지고 이렇게 발굴을 하고 움집 형태로 이렇게 이게 땅 밑으로 일부 들어가고 위에는 이렇게 뭐가 이제 씌워졌겠죠. 근데 위에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발굴한 게 그 시옷자 형태로 된 것이 이제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 이제 하나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요 기둥이 있던 자리가 있고,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구려 그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고구려는 보통 벽 쪽에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보통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줄이 되면 이렇게 되고, 발의 구들이 비슷한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발의 구들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 구들이 과연 굴뚝이 어디고 아궁이가 어디였을까? 요게 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닉 교수랑 토론을 하면서 아궁이 자리가 어디인가, 이렇게 딱 보면, 사진으로 보면 이게 거의 굴뚝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굴뚝이고 뭐 불을 어떻게 이쪽에서 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아궁이가 여기 또 없이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요거를 발굴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도면을 쭉 보니까 이제 위에 돌을 깔았을 때고, 위에는 요거는 돌이 이제 깔려 있을 때고, 이 돌을 걷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걷어내면 이건 깔린 거, 이거 구들장이 이렇게 있고 구들장을 걷어낸 모습이고, 그리고 구들장을 걷어냈을 때 이제 아궁이 자리는 항상 그 탄 자리가 많거든요. 숯이 많이 있으니까 금방 아궁이 자리를 알 수 있고, 굴뚝도 이제 그 연기가 나가게 되면 끓음이 모이게 되니까 그거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아궁이나 굴뚝이나 이 자리가 상당히 궁금해지지요. 요게 이제 구들장을 걷어놓은 모습인데 이렇게 시옷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자리가 1, 2, 3, 4, 이건 이제 구들장을 걷어놓은 모습이고,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듯이 그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알라스카계 온돌이 될지 안 될지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온도를 정의할 때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온돌이다. 그러면 다 온돌에 들어가는데 굴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해버리면, 고래, 굴뚝, 아궁이가 있어야 된다. 그럼 굴뚝이 없으면 구들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굴뚝이 있어야 된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맞지 않죠. 왜냐하면 굴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굴의 운조로도 그렇지만 굴뚝이 바닥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리고 초기에는 굴뚝 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이 바로 구들이지, 뭐 굴뚝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굴뚝은 구들의 발달 과정에서 이제 발달해서 구세가 되고 굴뚝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자들이 발굴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온돌이냐 아니냐, 요거는 이제 굴뚝을 하나의 주제로 보고, 또 한 가지가 고래를 봐요. 고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 고래가 없으면 구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슨 기준을 세워야 편하니까. 근데 사실 그 구들을 만들다가 보면 그 고래 없이도, 우리도 이제 막고래 해가지고 허튼 고래라고 그러지만 그건 줄기가 없이 그냥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래 없이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불을 위에서 뗄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고래를 만들고 불을 떼는 지금의 형태만 고래라 하면, 구들이라 하면 이 알라스카 경우는 굴뚝도 없고, 고래도 사실은 이렇게 위로 딱 솟은 게 아니라 땅에 묻은 고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돌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온돌이라 하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그 난방시설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용어의 설명이고,
그래야지만이 그 로마의 온돌이라든지 우리가 그 과거에 온천수로 흘려서 쓰던 온돌이라든지 또는 지금 물로 전기로 하는 각종 온돌들이 다 온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돌의 정의를 구들과 굴뚝과 아궁이와 이런 구조로만 설명하는 것은 적합치 않고 바닥을 뜨겁게 난방하는 시설이 바로 온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온돌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온돌이라고 하고 구들이라고 하고 캉이라고 하고 뭐 육가단, 온도루 또는 다른 용어들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죠. 하이퍼코스트라는 용어는 이제 로마에서 쓰던 용어고. 그래서 이 알래스카 온돌과 우리 온돌과를 그럼 비교를 해보자 해서 이제 우리 온돌 발굴한 것과 알래스카 온돌 발굴한 것을 딱 두 개를 이렇게 놨어요. 그럼 금방 볼 수가 있죠. 이거하고 보면 크기도 비슷해요. 크기도 요 자리 크기로 보면 크기도 비슷하다고요. 이거는 온돌이고 이거는 온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학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것도 단단한 흙을 올려서 뜨겁게 해서 잠을 잤고 여기도 단단한 흙을 올려서 잠을 잤으니까 똑같은 온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시대적으로 요거는 춘천 중도에서 나온 유적인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되진 않았지만 원시 형태로 있는 거죠. 요거는 오래되고 형태도 또 원시 형태. 근데 요게 좀 더 발달된 형태 고래가 조금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건 고래가 전혀 없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돌무더기만 있는 거, 작은 거는 물론 이제 그 로라 그래서 화로, 음식을 했던 그런 시설인데, 요 시설을 온돌이라고 처음 얘기한 것은 북한의 학자들이에요. 이건 요 조선 건축사라고 북한 책입니다. 한국 책에는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북한 책을 이렇게 오려서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진흙과 강자갈을 섞어 바닥을 형성한 다음 불을 놓아 굽히거나 이게 서포항 집터 9호집자리죠. 3개짜리. 굴껍질을 골고루 펴고 진흙을 얇게 다전 다음에 구워서 굳히거나 모래층을 다지고 그 위에 진흙을 펴서 다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바닥을 꾸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흙바닥에서는 자면 차가워서 잘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그 집이나 여러 가지 풀이나 이런 걸 깔고 자야 되는데 그거는 좀 지저분하고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흙을 바닥에 깔아서 뜨겁게 하면 영구적인데 그 시설이 바로 서포항 집토에 처음 등장하고 이것이 이제 온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온돌은 저는 이거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그 서포항 집터 신석기 시대 두만강 하구에 있는 그 온돌이 바로 가장 오래된 온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것은 그 연대가 BC 3000년경 그러니까 5000년 전쯤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5000년 된 온돌이 가장 오래된 온돌이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있다. 요게 그 신석기 시대의 온돌이고 요 온돌은 하향식 온돌로 불을 위에서 떼는 온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향식 온돌은 불을 위에서 떼서 바닥을 뜨겁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 형태지요. 원래 그림은 이런 그림으로 불을 떼서 생선을 구워 먹는다. 이런 그림이 보통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크기가 1.8m 내지 2.5m 되니까 상당히 큰 크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선을 구워 먹으면 한 개여야 되는데 여러 개 이렇게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러 개잖아요. 요 하나, 둘, 셋, 요게 큰 거고 작은 게 2개 있고 5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선을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잔 자리고 이것은 초기 온돌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원시 온돌이 생기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파가지고 이 얹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온돌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을 파고 납작한 돌로 골을 덮고 황토로 이렇게 덮어서 속에 숯이나 이렇게 타다 남은 걸 집어넣어서 뜨겁게 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온돌로 이제 여러 가지 고래가 있는 온돌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대돈고래도 있고 고래가 없는 들경고래. 이게 이제 들경고래인데 이거가 아까 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물론 원형고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래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들경고래는 제주도에 있고 핀란드나 노르웨이 쪽의 원시적인 형태 외국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아궁으로 들었다 아궁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아니면 이 그림이 이제 설명이 금방. 그래서 아까 이쪽에 있는데 이건 굴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굴뚝이 아닌 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게 닉 교수 발굴에 따르면 이쪽에는 전혀 숯검댕이나 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왜냐하면 불이 타려면 신선한 공기가 계속 유입돼야 되기 때문에 공기 흡입구다. 그래서 불은 어디서 뗐느냐? 이 사이에서 뗐다. 사이에서 떼서 이렇게 나가서 그럼 굴뚝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지붕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였다가 우리는 이제 불을 떼서 바닥으로 가서 굴뚝을 나가게 하는 이런 형태까지 우리는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이때는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불을 여기서 떼서 이쪽으로 나가게 하고 산소는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하는 게 닉 교수한테 이게 바로 불이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가서 개자리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게 굴뚝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가서 봤죠. 굴뚝이 밑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야 이게 여기 있네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 3000년 전에 하던 거가 한국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불이 이게 보면 아궁이나 굴뚝이나 이게 굴뚝 없이 밑으로 이게 쑥 지나가게 돼 있고 제가 유리를 덮어서 불을 떼봤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쫙 흘러서 나가는 걸 보더니 불이 벽난로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눕혀서 아래로 해서 결국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알라스카의 구들은 바로 한국의 구들이다. 본인이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구들은 눕히는 형태로 열 에너지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일단은 처음에는 좀 올라가지만 그 불목에서 벤츄리 현상으로 확 빨아당긴 다음에 구들 계좌를 밑으로 확 퍼지게 하는 그 형태의 원리를 이용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구들의 장점이고 지금까지도 이걸 이제 간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앉는 형식의 구들, 이렇게 서서 하는 구들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중국식 구들이 말하자면 이 앉아서 하는 이 구들하고 서서 하는 구들하고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은 같은데 이것은 바닥을 뜨겁게 하지만 공기를 뜨겁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것은 바닥을 뜨겁게 하면서 이 공기를 뜨겁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불을 펴서 바닥 자체에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벽난로와 우리 구들의 차이점을 쓰라 그러니 여러분이 잘 못 써. 이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 때 확실히 들으세요. 서양은 불이 꺼지면 추워지죠.
우리는 불이 꺼져도 따뜻하지요. 왜 그래요? 추결실 방법이다. 그러니까 추결 방법이다. 이걸 꼭 써야 돼요. 우리는 추결이다. 그 다음은 서양은 공기를 뜨겁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바닥을 뜨겁게 하는 거다. 바닥 뜨거우면 공기가 결국 뜨거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열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이불을 펴서 숨겨놔야 된다고요. 우리의 단열재는 벽이 아니라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뜨겁게 해서 바닥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들과 서양의 벽난로의 차이점은 서양은 공기를 뜨겁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바닥을 뜨겁게 해서 공기를 뜨겁게 하는 용도로 가면 서양 거랑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은 그 원리를 모르니까 바닥을 뜨겁게 하면서도 이제 다 걷어내고 이제 공기를 덮이는 거죠. 우리 아파트가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예요.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기를 뜨겁게 하니까. 그러니까 바닥하고 공기하고 온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워진다고요. 바닥은 접촉해야 되니까 피부 온도만큼 뜨거워야 우리는 쾌적하다고요. 피부 온도는 36도, 7도, 8도니까 그 정도 뜨거워져야 되는데 공기가 36도다 그러면 우리 숨 막혀서 못 살죠. 그러니까 바닥에 잡아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벽난로와 우리와 차이는 세 번째. 첫 번째는 추결이다. 두 번째는 바닥을 뜨겁게 한다. 공기를 뜨겁게 한다. 세 번째는 접촉하는 난방 방법이라는 거예요. 접촉하는 난방 방법. 그러니까 공기가 뜨거운 난방으로는 우리는 편하지 않아. 뭐가 닿아야 돼, 뜨거운 게. 닿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의사들도 그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냥 더운 거랑 뜨거운 걸 닿게 하는 거랑 이 모세혈관에 그 피가 잘 돌아서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현대에 와서 우리가 나무를 쓰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니까 저탄소 방법이고 뜨거운 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앉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겸손과 배려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신을 벗기 때문에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그래서 이런 주거생활, 좌식생활, 탈화생활에서 우리의 예절과 음식과 의복문화가 다 맞춰지게 되고 이것은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침략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고 강대국이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신문화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청결하고 위생적이다는 말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그 물리적으로 깨끗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청렴 결백하다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은 집에서 살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공기 깨끗한 집에서 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집은 천정이 낮고 마루는 물론 높죠. 그래서 마루는 높지만 거실은 낮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 발해 구들인데 발해는 아까 이게 기역자형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딱 기역자로 돼 있죠.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서 여기 기역자 이것도 기역자 이렇게 되는데 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들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도 구들 여기도 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한 쌍이 요게 구들 아궁이 표시거든요. 여기 아궁이 여기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 거는 이 뒤는 용도가
요거는 방이니까 뜨겁게 했다고 그래요. 요 뒤에는 뭘까요? 요거를 조돌이라 그래요. 조돌. 보조온돌. 뭐냐면 환풍기예요. 환풍기. 이제 왕궁에서 불을 떼면 이게 눕혀야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불을 떼면 불이 안 들어가고 토해내잖아요. 연기가 막 나잖아요. 일단 달래서 집어넣어야지만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 우린 눕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연기가 나니까 처음에 부채질을 하더니 환풍기를 돌려야 되는데 당시 환풍기가 없으니까 이 뒤에 아궁이가 있다고. 여기서 불을 떼면 여기 굴뚝이랑 직방이 연결돼 있어요. 굴뚝으로 쫙 이렇게 나가면 공기가 이쪽으로 빨려 나가면 기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불을 떼면 이제 같이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온돌.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 이렇게 보조 온돌을 만드는 거죠. 이건 전기로 물론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구들장도 다 공구리 쳐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아까 그 아망락섬의 구들이 아까 바닥을 뜨겁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고구려랑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고구려 기역자하고 비슷한 게 없잖아요. 이거 바닥을 쫙 깔려 있으니까. 이 구들장을 걷어내면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굴뚝이 없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연기가 나가고 불은 여기서 떼고 신선한 공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좌식형 구들이 맞다는 거예요. 좌식형.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온통 구들이 맞고. 온통 구들이 조선시대 고려 말기에 형성됐다는 것은 그래서 맞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미 온통 구들이 여기도 그렇고 서포항 집터, 중도 유적 다 나타나기 때문에 온통 구들과 이 그 입식형 구들과는 동시에 존재했고 그것이 입식하는 사람은 걸터 앉는 형태로 발달을 하고 좌식하는 사람은 이제 방바닥에 앉는 형태로 발달을 했는데 실제 이 두 가지가 중국에 가면 같이 존재해요. 근데 이게 부딪히게 되면 어느 쪽으로 만들 것 같아요? 일어나는 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들이 좁아지면서 높아진다고요. 왜냐하면 침대나 의자를 쓰면 그쪽으로 옮아가잖아요. 반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높은 구들하고 낮은 구들이 부딪히면 높은 구들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신발을 신는 사람하고 벗는 사람하고 지금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벗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신다가 벗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신을 벗던 사람은 방에 들어가서 절대 신는 쪽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유학생들은 다 신을 신는 그런 기숙사거든요. 근데 우리 유학생들은 어떻게든 장판 깔아서 벗고 들어가려고 그러죠. 서양 애들은 신고 물론 들어가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야, 이게 재밌는데 신기하다 그러고 따라서 한다고요. 그래서 신을 벗는 거가 상당히 위생적이고 유리합니다. 구들이 그렇게 솟아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식형 구들이고 우리 전통 구들의 효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구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알래스카 구들과 우리 이제 전통 구들과 그 유사한 점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닉 교수도 우리의 구들 요 비슷한 것도 자기가 발굴하면서 많이 봤다. 이 얘기를 했어요. 노르웨이의 구들인데 불을 떼서 밑에 장작이 보이죠. 여기 장작이 막 보이고 구들장이 있고 불을 떼니까 들경구들 형태죠. 대신에 얘네들은 나무가 많이 떼도 되고 이제 급하게 떼야 되니까 그냥 불만 떼면 안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물을 확 뿌려버리죠. 그럼 확 해서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사우나에 가서 좀 물 뿌리잖아요. 그래서 핀란드 사우나에 이게 핀란드, 노르웨이에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그 고대 주거인데요.
얘네들 흙집인데 이게 난방은 다 이걸로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지붕이 이렇게 그 흙으로 덮여 있어요. 우리만 흙을 쓰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도 지붕에 이렇게 흙을 덮어서 풀을 키워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가 새니까 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방수를 했어요. 이거는 독일에 있는 구들이고요. 십자가 구들도 있고, 이 지도를 보면 로마가 강성할 때 이 독일까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중해고 이게 독일인데 여기쯤 있는 구들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독일이지만 실제는 로마의 구들입니다. 이제 아까 십자가 모양도 있고 이게 별 모양도 있고 별처럼 이렇게 생겨서 쫙 흘러가게 했는데 얘네들도 굴뚝이 없어요. 그냥 아궁이만 있어. 그러니까 똑같아. 굴뚝이 그게 기술이 좋아야 이제 생겨서 10세기 이후에 굴뚝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개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궁이에서 벽을 타고 휙 올라가게 이제 얘네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불을 뗄 때 연기가 많이 새면 환풍기를 안 하고 이제 요렇게 하는 거. 요거는 대장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써요. 연기가 나오면 빨아들여서 하고. 요거는 북쪽에서는 굴뚝이 얼어요. 그 옷을 입혀놨어. 옷을 딱 입혀서 안 얼게. 이거는 굴뚝이 제가 어렵다 그랬죠. 이건 굴뚝이 없어. 중국 건데. 그 불을 떼면 여기서 떼면 연기가 밑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기 두 칸으로 돼 있어서.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거는 탄자니아도 굴뚝이 없죠. 추우니까 불은 떼는데 그 연기가 맵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뚫기도 해요. 근데 지붕을 뚫으면 춥잖아. 그러니까 벽에 조그만 구멍, 저기 불빛 보이는 게 벽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연기가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춥고 맵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탁월해. 열은 딱 갖고 오고 연기는 바깥으로 빼버리고. 이건 러시아의 구들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사람들이 러시아 구들은 잘 모르는데 저도 러시아 구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니면서 이거는 바이칼호하고 이르쿠츠크 가면 러시아 벽난로가 있는데 러시아 벽난로는 빼치카라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은 조리를 다 합니다. 우리 부뚜막처럼. 그러니까 부뚜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불을 떼면 여기서 불을 떼면 이게 부뚜막이에요. 여기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솥으로 얹어놓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난로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평평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불을 떼면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여기가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들 형태죠. 우리 벽난로 구들 요거는 만드는 장면이네. 그래서 이 구들이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연변의 구들 모습이고, 연변은 부엌이네요. 오늘 만들면서 우리 학생들 사진을 딱 집어넣지. 학생들 얼굴이 드디어 입학식 하는 게 딱 나오네요. 모형도 열심히 만들고. 그 결론, 온돌의 기원. 온돌은 좌식형과 입식형 두 가지가 있다. 그냥 걸터 앉는 게 있고 이렇게 바닥을 평평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좌식형 온돌은 아까 서포항 집터에서 처음 나타나듯이 5,000년 전, 그 전에 나타났다. 그리고 아망락 섬에 알라스카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약 3,000년에서 5,000년 전에 처음 등장을 신석기 시대에 했다. 그리고 입식형 온돌은 고구려 부곡저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약 2500년 전쯤 등장을 한다.
여기 3,000년이라고 하는데 실제 2,500년 되네요. BC 500년 전이니까. 물론 그 전에 어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알래스카 아망낙섬 원시 온돌은 바닥을 이렇게 파가지고 돌을 얻는 좌식형 탈화, 그리고 신발을 벗고 한반도 온돌과 아주 유사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그 좌식 생활과 입식 생활을 비교해 보면 좌식에서 입식으로 발전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입식에서 좌식으로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입식형 쪽구들에서 좌식형 통구들로 발전했다는 기존의 학설은 그 오류가 좀 있다. 그리고 그러면 좌식형과 입식형을 봤을 때 그 고려 시대나 그 신라 시대나 삼국 시대 이때는 그 생각하기를 좌식형 온돌과 입식형 온돌이 공존했는데 그 좌식형과 입식형이 따로 발달을 해왔다. 그래서 주로 좌식형은 초가집이나 서민들 위주로 해서 사용이 됐을 것이고, 입식형은 좀 큰 집이나 귀족들이 사용을 했을 것 같다. 그리고 발해의 쪽구들, 그 입식형은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발해에서 처음 그 불을 뗄 때 환풍기 역할을 하는 보조 온돌, 조돌이 있는 온돌을 발해 시대에 처음 개발을 했다. 한반도 북부 그 서포항 집터에서는 신발을 벗는 이 좌식형 온돌을 처음 발달시켰다. 그리고 이 온돌은 난방용 온돌과 난방 전용 온돌과 취사를 겸용하는 온돌 두 가지로 돼 있고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다. 한반도 지역에서 서민들은 선사 시대부터 온돌을 사용했고 신을 벗고 좌식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그 귀족들, 큰 집에 살던 사람들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 일반화가 됐다. 왜냐하면 그게 잘 유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 지역의 온돌이 그 입식형 쪽구들이었다가 이 좌식형 그 온통 구들로 발전됐다는 이 이론은 그래서 수정이 불가피하고, 우리 온돌이 5,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됐다고 우리가 온돌의 종주국임을 선포하는 것은 유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알래스카 온돌과 우리 그 유적이 충분히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유적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